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10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의 인생에서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행복을 줍니다. 나쁜 사람들은 당신에게 경험을 줍니다. 최악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교훈을, 또 최고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추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에서 누구도 탓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냥 나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Everything's Rally, 유동성의 시대입니다. 돈이 일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7년 대비 근로소득보다 근로소득이 35.67% 상승하는 동안에 자산은 더 많이 상승을 했고 재산소득도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정부 여당이 민간 재건축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적용할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순회동 양지마을 금호 1단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청와대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뜨거운 또 이슈가 또 될 것 같은데 민간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상 민간 정비 사업이고요. 정부 여당의 정책대로라고 하면 이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또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곳 중에서 공공시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단지가 과연 있을까요? 주민들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를 원하고 민간 건설사 시공을 원하는데 자꾸 민간의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 일단 다 공공으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공공분양 기다리지 마라. 그리고 공공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빨리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의 집인 양지마을이 지난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용적률을 365% 적용받았는데 그러자마자 이번 달에 민주당이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 제외 입법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 재건축은 인센티브 적용이 없이 용적률을 300%만 가지고 재건축을 하라는 말인데 선도지구에서 제외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망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도지구 지금 지정되어서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지의 입장에서는 재건축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고요. 입법을 막지 않으면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 집만 재건축된다라는 이 사실 정말 치밀하신 분이라는 말씀도 꼭 함께 기억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했네요. 부동산 증세와 규제를 했던 문재인이 장로로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급 없는 규제는 가격 폭등만 부른다는 것이고요. 현재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규제를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치밀하게 지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럼 결과는 안 봐도 뻔하겠죠. 진짜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공급인데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싫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든지 특히 중산층이야 서민들의 그런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 계속 드리면 와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진짜로 당장 올 하반기 내년 되시면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꼭 이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3인이 본 올해 서울 부동산 전망 윤지혜 랩장님과 이상우 대표님, 정보현 연구위원님 이 세 분이 지금 서울 부동산을 전망을 했는데 세 분 공이 아파트 값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제일로 많이 올라가게 지금 전망하신 분은 윤지혜 랩장님이시고 핵심 근거는 공급 부족과 매물 잠김 심화. 제가 윤지혜 랩장님께서 2026년 3대 절벽, 공급 절벽, 대출 절벽, 매물 절벽, 이 3대 절벽을 직면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 또한 그 이야기를 매일 아침마다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내 집 마련 시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이상우님과 정보현님은 필요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과 시 1분기 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 맞는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재지 마시고 더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 포인트는 최대한 연식이 덜 된 신축을 찾아야 되는데
대중이 선호하는 아파트, 즉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말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를 나만의 서울로 해서 꼭 장만해 나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신성철님의 좋은 인사이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부터 위험한 시기로 진입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에 가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의 전세가율은 3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전세가율이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인허가의 감소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입주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현재 전세가율은 62%로 상승했고 2013년에 지금 대세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보면 19만 연평균이 19만 953인데 평균 수치가 이런데 19만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더 위험한 그런 신호가 지금 촉발되고 있다, 촉발한다라는 그 이제 내용이 핵심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4년 평균으로 보니까 19만 1551로 서브프라임 이후에 폭락장에서 나왔던 역사상 가장 적었던 과소 물량 구간의 소수점 차이로 지금 필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022년부터 25년도까지 쭉 보다 보면 진짜로 엄청나게 지금 인허가 물량이 지금 적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철님이 진짜 제가 많이 상승한다 하락한다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는데 신성철님이 오죽하면 진짜로 지금 위험하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 하락한다라는 이 내용부터 틀리고 진짜로 위험한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꼭 감스님들만이라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서울과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은 꼭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이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강조를 갖다 많이 해드리지만 와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라이브, 긴급 라이브를 갖다가 편성해가지고 설 전에 집 사도 될까? 가재울과 삼송, 지축, 덕은, 향동, 수색 등산, 일산, 운정 현장 분위기를 총 정리해드렸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지금 매스컴에서 나왔던 이야기보다 더 현장의 분위기는 더 뜨겁다. 그리고 지금 서북부 사람들이 많이 안 본다라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일산, 그 다음에 운정신도시 분위기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재울은 진짜로 전거점을 회복했고 그 분위기가 수색 등산이라든지 은평구로 지금 넘어오고 있고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보니까 삼송벨트에 있는 아파트들 뭐 덕은뿐만 아니라 지축이라든지 삼송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원흥지구도 지금 매수세가 지금 생각보다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매도인들이 지금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들이 팔지 않는다는 게 더 팩트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6월 27일 이후에 지금 매도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매도인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매수인분들은 지금 양도세 중과 위해가 되게 되면 급매물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동상이몽의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가격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은 그런 분위기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 드리기 때문에 어제 혹시 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제 또 귀한 시간 출연해 주신 부동산 대표님 제가 성호하고 연락처 남겨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그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분들께 꼭 연락 주셔가지고 부동산 상담이라든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제가 2022년도 9월 달에 시의원 시민행정 머리 맞대고 고양시 브랜드 함께 고민했던 이게 제가 지금 이 기사가 지금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이야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얼굴 보이시죠? 2022년도에 진짜로 고양시의 도시 브랜드를 함께 고민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포럼에 지금 참가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야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빨리 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남아있구나. 고양시 관련 정보를 다루는 감사스마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제 이름 감사스마일 이름이 정수용입니다. 네, 나라를 지키는 용 한문으로는 나라를 지키는 용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갖다가 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야 그래 감사스마일이 꾸준하게 지금 26년까지 달려오는 데 있어서 감스님들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어제 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아직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놀라시는
그런 부동산 대표님도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꾸준히 하는 게 뭐 어렵다, 뭐 꾸준히 하는 게 뭐 쉽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 스마일은 제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뭐 제가 또 즐기고 있고 또 이 시간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 중에서도 혹시 2026년에 무언가를 갖다가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제 5년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엉뚱하게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한 다양한 소식 가지고 오늘 뭐 뉴스 브리핑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단독 기사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정비사업의 인센티브를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이달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제외하겠다는 이 뜻은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민간 분양을 갖다 줄여 나가겠다. 민간 분양에 인센티브를 갖다 주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공공분양으로 그걸 돌리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게 빠를까요? 공공에서 하는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지금 민간 시행사나 민간 건설사에서 하는 게 더 빠른데 이걸 자꾸 공공에서 지금 주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늦어질 겁니다. 지금 아레나 공연장만 제가 예를 들어도 만약에 CJ 라이브 시티가 그대로 하게 냅뒀으면 지금 아레나 공연장은 올 연말이나 내년에 아마 완공됐었을 거예요. 진짜로 제가 생각했을 때 답답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주택 공급도 공공에서 하겠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국방학교 부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 금액보다 조금 싼 아파트들로 해서 매수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여당에서 이 주장하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을 상승 촉발할 수 있어서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제외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집부터 원래대로 이런 인센티브 주지 말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또 부동산 메시지를 냈어요. 등록 임대 세제라든지 일반과 동일해야 공평하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진짜 정부가 했던 이야기를 완전 또 다 뒤집는 이야기인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 있냐는 의견. 이걸 의견을 갖다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앞서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다주택자 등록임대사업자를 했었고, 감사 스마일 또한 등록임대사업자를 했었던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부 말을 믿고 이렇게 했다가 진짜로 더 손해보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진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교묘하게 이 부동산을 정치에 지금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진짜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가 또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욕을 하고 뭐 지지학을 다 떠나서 진짜 국민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때 이 등록임대주택을 갖다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으로 해가지고 공공임대라든지 공공으로 이렇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민간의 힘을 갖다 빌려 나가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부동산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댓글을 갖다 제가 소개를 갖다 안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면, 진짜 여기 보시면 임대주택 등록해서 마지막 7년차 노후생활비로 100만원도 못되게 월세 받아서 보태 살고 있는데 5%를 올려서 주변과 극명한 시세 차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켜야 하는 줄 알고 법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와 혜택이라니, 무슨 혜택이 그리 과했다고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법 덕에 저렴이 월세로 사는 분들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노후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진짜 메이일님께서 이런 댓글. 야당 시절 시장이는 정부 없다고 온천하에 말한 멍청한데 부지런한 자기 말도 기억 못하는 어느 거짓말쟁이의 헛소리. 한마디로 이재명 화이팅, 부동산을 찢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감스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부동산 갈라치기는 저는
잘못되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등록임대 세제라든지 등록임대를 갖다 했었던 그 국민들의 그런 아픔을 갖다 지금 전혀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빠숑님께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그리고 고양시를 주목해야 된다. 이 4개 지역의 흐름을 비교하면 참 재밌다. 같이 갈 때가 있고 따로 갈 때가 있으면 누가 먼저 가면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각자 따로 움직일 때가 있다. 그런데 2025년 이후에 시장이 좀 이상하다. 두 지역은 함께 하는데 한 지역은 완전 따로 간다. 한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애매한 관계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수원, 성남, 고양, 안양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26년 특히 제가 고양시를 이야기 드리면 고양시가 수원, 성남, 안양시보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을 거라는 그 이야기를 감히 감사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아무튼 6월 27일 이후에 그 시장 상황을 갖다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따뜻한 봄이 오고 특히 3단계 임시개통을 갖다가 만약 하는 5월쯤에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전 국민 그 다음에 또 많은 외국인들까지도 고양시를 주목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BTS 고양 콘서트가 당연한 말이지만 전석 매진됐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가 호텔을 도저히 예약하지 못하겠다고 하루 재워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공연들이 진짜 고양시 활력도 불어넣고 좋다. 우선 고양시의 아레나부터 빨리 다시 추진돼야 된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107만 명의 모든 시민들의 이 고양시에 있는 K컬처밸리 특히 라이브 네이션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진짜 전적으로 경기도에 맡겨놓지 말고 진짜로 우리 고양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진짜로 이 BTS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아레나 공연장이 지어진다고 하면 전 세계 속에 고양시가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숑님이 고양시를 2026년에는 주목해야 된다. 수원, 성남, 안양 다음에 이제 고양시를 했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서북부의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설 명절 전인데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 하나 이야기 드리면 제 방송을 갖다 출연하시는 대표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저한테는 상당히 고마우신 분들이고 왜냐면 지금 나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동산 시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분도 있지만 이익보다는 더 손해가 더 많아요. 어제 향동에 이제 1층에 지금 6억대 매물을 갖고 계신 분이 매물을 걷어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제 방송은 매수인보다 임대인, 매도인들이 더 제 방송을 더 많이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양시를 갖다가 지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받지 않을 때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능곡 5구역 2주 막바지 속에 설계 변경 승부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감사 스마일이 능곡 2구역과 능곡 5구역 능곡 뉴타운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능곡 2구역과 능곡 5구역 진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조합원분들은 빨리 좀 추진이 돼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대곡 역세권에서 가장 빛을 볼 것은 저는 화정 행신보다 저는 능곡 뉴타운이 될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토당동 402번지 일대 이주율이 지금 99%가 됐고 분담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갈 그런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아마 9% 정도는 상향을 갖다 해야지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업성을 위해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연내 착공이 관건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양시의 첫 통합 심의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진짜로 고양시에서 이런 것들을 잘 심의를 갖다가 해서 빨리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의 이런 낭비를 갖다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고양시에 이런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고양시의 이런 행정이 너무너무 늦고 진짜 고양시의 어떤 도로나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 같은 것도 봐도 진짜 빨리보다는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 시행계획 수정인데 이 조합이 지난달 22일날 고양시에 설계 변경안을 접수했는데 부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능곡 5구역 조합 평당 520만원이었던 22만원이었던 공사비가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대폭 인상됐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대조 1구역 사례를 갖다 이야기 드리면
공사비가 이제 증액이 돼가지고 공사가 중단됐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의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앞으로 또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런 현장은 이 공사비가 진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공공으로 하게 되면 더 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아닙니다. 공공으로 하게 되면 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공사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 제 방송을 많이 안 보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고양시 관계자분들은 능곡 5구역 포함해가지고 고양시에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 주택 재개발 포함해가지고 재건축까지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패스트트랙로 해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빨리빨리 좀 해 주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중에 넘쳐나는 돈, 화폐 발행 잔액이 9% 급증해 인플레이가 비상이 됐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많은 돈을 뿌렸습니다. 이 유동성 증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시장에 장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진짜 음식점을 가게 되면 작년 대비 지금 물가, 특히 이제 밥상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 와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또 제 방송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화폐 수요가 더 늘고 있고, 소비 쿠폰이라든지 현금 지원 여파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국가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면서 환율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지금 더 많이 돈을 풀면 풀었지 돈을 줄일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현금만 보유하지 마시고 자산을 갖다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응원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고양시 포함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부동산을 자꾸 이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고양시에 이제 능곡 5구역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정비 사업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에서 서북부, 또 많은 또 부동산 유튜버 분들이 서북부 지금 부동산 가격 안 올라가고 거기를 왜 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저는 설 명절 전에라도 집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설 명절 이후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북부라든지 고양시, 그리고 이제 운정 신도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지울 뉴타운하고 수색 등산 뉴타운을 보면서 그 분위기가 지금 은평구로 이제 확산되고 있고, 조만간 이제 고양시 덕양구, 그 다음에 일산 동구 서구로 지금 확산될 겁니다. 제가 파이시티 자이가 15억이 넘어갈 거다 라고 제가 이승민 대표하고 작년 초에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진짜 토지 등기 완료되니까 지금 15억이 넘었고, 아마 이제 조만간 16억이 또 넘어갈 그런 소식도 들릴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제 이야기를 믿지 않으셔도 되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지금 시중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있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박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 그대로 이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게 그게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 내에서 진짜 나만의 서울, 나만의 그런 서울을 갖다 꼭 만드셔가지고, 저는 지금 서북부 GTX A 역세권의 아파트, 아니면 GTX A 역세권 3단계 개통하고 나면 GTX A 역을 갖다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고양시라든지 운정 신도시라든지 김포시라든지 검단도 마찬가지고 의정부 양주까지도 저는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 올 거라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공공분양,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이런 거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